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온축이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온축이라면 아마 처음 접하는 분도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것이 온축이라는 뜻인가? 네, 온은 쌓는다는 뜻이에요. 쌓을 온, 축은 축도 쌓을 축이다. 그러면 온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을 쌓는다 그런 뜻이 되겠죠. 어떤 때 쓰는 낱말인가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쌓는다, 온은 풀초다. 뭔가 풀을 쌓는 모양이죠. 네. 그리고 발음은 헌소음온이다. 이것 자체가 이제 온자다. 네, 헌소음을 뜻한다. 시사가 들어가서. 그래서 발음이 여기서 와서 쌓는다. 축도 쌓는다. 여기도 풀초가 위에 왔다. 그렇죠? 발음은 여기 짐승축에서 왔다. 짐승축. 이 자체도 사실은 쌓는다는 뜻도 좀 있다. 그리고 기른다는 그런 뜻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온축이다. 국어사전을 볼까요? 마음속에 깊이 쌓아두는 것. 잠깐 깊이 쌓아두는 것. 또는 그런 것을 온축이다. 속에 깊이 쌓아두는 것. 예. 속에 쌓는다는 것은 밖에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을 많이 쌓는다는 그런 뜻보다는 내면적으로 쌓는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학식 따위를 많이 쌓는 것을 얘기한다. 공부 많이 해서 학식을 많이 쌓는 것이 온축이다. 또 다른 사전을 보니 오래도록 연구하여 학문이나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다. 그것을 온축이라 한다. 예. 속에 든 것을 많이 한다. 막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문을 보니 그 작품에서 한적하고 편안한 정취가 온축되어 있음을 느끼게 한다. 여기에서는 막 지식은 아닌데 어떤 정치 같은 것, 그런 것이 꽉 쌓여 있다. 막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장자, 장자라는 것도 이렇게 감출 장자, 그렇죠? 그래서 온장이라고도 한다. 근데 온장보다는 온축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문을 보니 판소리는 오랜 기간에 걸쳐 온축된, 쌓여진 우리 민족의 예술적 역량을 고루 갖추고 있다. 또 그동안 온축되어 온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새로운 학문의 길을 개척하였다. 네. 그 작가는 자신의 불우함을 내면으로 온축하여 인식의 경지를 넓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자, 이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좀 어려운 말이죠. 그때 한자 공부를 또는 낱말 공부를 했으면 대략 알겠어. 혹시 한자가 생각이 안 나더라도 온축이라는 것이 내면으로 뭔가 쌓는 것을 얘기한다. 내공이 생기는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할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려우니까 이런 말 쓰지 마. 이렇게 하면 어떤 말을 누가 어떤 사람이 또는 법으로 쓰지 마. 이런 경우는 좀 어렵죠. 자연스럽게 뭐 도태될 수도 있고 계속 쓰일 수도 있고 더 발전할 수도 있고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글자를 좀 볼까요? 이것이 어질온이다. 어질온. 그렇죠? 이거 위에는 이제 가둘 숫자지요. 그렇죠? 죄수할 때, 수인할 때 사람이 어디에 가둬져 있는 것이다. 아래에 그런 명이 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여기에서 삼수를 붙이면 이것이 따뜻할 온이다. 그렇죠? 따뜻할 온이다. 온고지신, 예, 온고지신. 옛 것을 익히고, 오는 이제 익힌다.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안다. 그래서 온고지신이란다. 온역이다. 역은 이제 역병이죠. 역병인데 온역이라는 게 있다. 봄철에 유행하는 급성 돌림병, 전염성 열병을 이제 온역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예. 자, 앞에서 이게 헌소음을 뜻하는 헌소음온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온포다.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만, 소음을 데우고 만든 도포다. 도포. 그렇죠?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입던 옷이다. 예. 그리고 여기에 병들의 기대력을 넣으면 연병을 얘기한다. 연병온인데 이것도 온역이다. 위에 온역과는 이제 글자가 다르죠. 다르고 내용도 뭐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래에 연병온자 또 연병역이죠. 급성전염병이 하나다. 여기도 뭔가 급성돌림병, 급성전염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봄철이다. 따뜻한 온에서 봄철이다. 사철에 고르지 못한 기후 때문에 생기는데 심하면 말을 못하게 되고 뺨에 작은 부스럼이 나면 입이 헐고 기침이 난다. 사진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온역에 이런 낱말이 있다. 뭐 이것을 의학이나 한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글자가 틀리는 게 있구나. 그 정도 이해하셔도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축자를 보면 이제 짐승축이다. 그런데 쌓는다, 기른다 이런 뜻도 있다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가지 설명을 한번 볼까요? 갑골문에 보면 이게 시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위에 이제
금은 현자인데, 금은 현자도 결국은 실을 뜻한다. 이것이 실을 뜻하는 글자다. 그렇죠? 실에 뭐가 매여 있다. 뭐 둥근데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렇게 점이 찍혀져 있다. 이것은 동물의 밥통, 위지요, 위. 밥통과 창자를 끈으로 묶은 모양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순대다, 소시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음식을 여기에다가 이제 어디에다 보관한다, 가두어 놓는다. 그런 얘기다. 그렇죠? 그래서 쌓아 놓는다, 쌓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 예. 근데 이것이 이제, 짐승이란, 뜻으로 이제 쓰이다 보니까, 짐승이다, 가축이다, 이런 뜻으로, 쓰이다 보니까, 쌓아 놓는다라는 뜻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쌍을 축이다. 그래서 이렇게 초도를 얹어서, 쌍을 축을 새로 만들었다. 오늘 나온 온축의 축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갑골문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근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근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가 비슷한데 여기 밭전자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안에 점이 없습니다. 근문을 보니 줄을 메어서, 이제 시림으로 줄이에요. 줄을 메어서 밭에서 일을 시키는 짐승이다. 그래서, 가축, 짐승을 뜻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갑골문은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됐죠. 나중에 발견돼서 갑골문이 나오기 이전에는 여 글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석을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갑골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러이러한 그렇죠. 밥통과 창자를 묶었다. 이것이 아래가 밭전자가 아니라 위를 뜻하는 밥통을 뜻하는 그런 글자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해석이 나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짐승 축자와 관련된 낱말을 볼까요? 가축이다.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다. 사축이다. 짐승을 기른다. 그렇죠? 사육한다. 축생이다. 축생. 짐승 같은 것. 또는, 짐승들을 말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짐승 같은 사람을 얘기할 때도 축생이다. 그런 얘기 하죠. 그리고 축구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들은 얘기를 하는데, 보면 낱말을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개구자를 붙여서 축구. 예전에 남을 욕하고 나무랄 때, 아이고, 저 축구 같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축생과 축구는 같은 뜻이다. 목축이다. 그렇죠? 짐승을, 목은 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사육한다. 도축이다. 도살하는 것. 짐승을 도살하는 도축이다. 육축이다. 6가지 아주, 사람과 관련이 깊은 짐승이 소, 말, 돼지, 양, 닭, 개. 이렇게 되겠죠. 축산업이다. 귀축, 영미라는 말도 우리가 옛날 문장들이나 서술이나 이런 걸 읽게 되면 가끔 나오죠. 귀신 같고 짐승과 같은 존재다. 누가? 영국과 미국이 그렇다. 예전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2차 대전이 계속되는 동안에 영미를 향해서 서방 세계를 향해서 일본 사람들이 귀축 영미라고 했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자, 이제 사흘축, 위에 초도를 붙인 사흘축은 저축한다. 그렇죠? 비축한다. 축적한다. 축적. 함축이다. 함축적이다. 뭔가 함은 이제 머금고 있다는 뜻이죠. 네. 축전이다. 전기를 비축하는 것이 축전이다. 그런 것이 축전지다. 배터리. 축전지. 네. 전지할 때는 못지자로 쓴다. 건전지 할 때도 못지자로 쓴다. 전축이다. 전기 축음기를 줄인 말이다. 전축이다. 그렇죠? 네. 축제. 재물을 쌓아놓는다. 특히 부정축제 이런 말도 있죠. 축첩이다. 그런 말도 있고. 축농이다. 농은 고름을 얘기합니다. 고름이 쌓이는 것을 얘기한다.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축농증이다. 그렇죠? 주로 코에 고름이 많이 쌓인다든지 코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쌓이겠죠. 그때 축농증이다. 네, 오늘 온축이라는 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온축. 그렇죠? 일본의 신자체도 그대로다. 중국도 기본적으로 같은데 간체자에 이렇게 실사자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 이 글자는 좀 다르죠. 한국과 일본은 온자가 이렇게 돼 있죠. 네, 온자가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중국은 이런 글자로 돼 있다. 그렇죠? 네. 여기에 따뜻한 온자도 정자가 이것이에요. 그렇죠? 물론 약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우리도. 우리도 이렇게 쓰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지만 정자로는 이것이다. 네. 일본도 온자는 이렇게, 이렇게 씁니다. 가둘 숫자가 아니라 날일자로 씁니다. 이것이 신자체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이렇게 안 되느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일본의 상용 한자다. 자주 쓰는 한자다. 이것은 모양을 바꿨다. 이것은 자주 쓰지 않아서 상용 한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옛날 글자 그대로 쓴다. 정자체 그대로 쓴다. 이렇게 되겠죠. 네. 네, 오늘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온추 무엇을 내공으로 내면적으로 뭔가 열심히 해서 학문 같은 것을 쌓는 것 그런 것을 온축이라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